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를 2년간 괴롭혀왔던 군대 사고라는 챕터의 마지막 편입니다. 저 혼자였다면 아마 지금껏 그랬듯 늘 숨어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저는 1편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19일 최수근 상병, 2024년 11월 25일 김도현 일병. 이 두 분의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영상 하나를 한 번에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뜨겁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침대에 누워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제 자신이 너무 꼴보기 싫고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안도하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변하길 기대하면서 바뀌지 않는다고 내가 비판할 자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카메라 앞에 앉아서 1편을 시작할 때조차 저는 많이 망설였고 흔들렸습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 목소리에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1편 초반에 원일병 삼촌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원일병? 그분이 또 누굴까? 처음엔 그 글을 읽는 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피해자, 그 아픔을 마주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도 봤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이지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자식을 온전히 보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희생을 평가지라는 사회에 또 한 번 희생양이 된 것은 남겨진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최수근 상병, 김도현 일병, 원일병,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세상에 잘 알려지지 못한 이들까지 결국 이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겠다. 그 다짐으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려 합니다. 저는 단순히 군대에서 다친 사람 일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군복을 입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당신의 이야기, 아직 군복을 입지 않은 아들과 딸,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자식을 군대로 보내는 부모 당신들의 이야기,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책 월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삶이 너무 소중하여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저도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난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군대에서 불합리하게 그리고 당연시 되던 삶이 아닌 삶을 제 다음 사람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야, 군대에서 다치면 지만 손해야. 입이 닳도록 말해봐라. 바꿔지나. 군대라는 조직이 원래 그래. 하지만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문제를 방치하고 묵과한 것일 뿐이죠.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죠. 여기서 그저 일이 더 커지지 않게 급급하게 수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조직의 행동입니다. 군대 뺄 수 있으면 빼라.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는 건강 문제로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 다행이네. 잘 됐다. 라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고 군대 무서워서 못 가겠다. 내 자식은 군대 안 보내고 싶다. 이런 반응도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 군대에서 다친 거 보셨죠? 군대 뺄 수 있으면 빼세요. 제가 이런 말로 끝내버리는 건 워딩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도 아니고요. 오늘 이 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계신 50만 국군 장병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제 사촌 동생도 친구들도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그런 군대 자체를 어떻게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군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지 않은 우리는 그들이 군복을 입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저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그 관심의 작은 불씨, 아주 찰나의 스파크 역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여러분의 관심은 결코 무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미완의 완성입니다. 치료도, 회복도, 법적인 절차도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끝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완입니다. 하지만 군대 사고라는 길고 깊었던 제 아픔을 꺼내고 목소리를 내므로써 부모님도 법조인도 아닌 저 스스로가 저항하고 발버둥 쳐봤습니다. 그렇기에 군대 사고라는 이 챕터의 방점을 다른 이가 아닌 제가 직접 찍고 넘어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죠. 저도 이 다음이 무엇일지 정해진 것도 없지만 그게 여행도 좋고 배움도 좋고 제 건강에 맞게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다시 제 삶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2년 동안 숨기 바빴던 제가 유튜브를 통해 뭐라도 시작해 봤고 그 끝을 향해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잃어버린 2년이라는 시간을 되게 따뜻한 방식으로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자신감을 많이 얻고 갑니다. 그게 저에게는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 주셨듯 저 또한 여러분의 앞날을
멀리서나마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 무겁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